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지금 관계의 파탄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와 국민의 대화는 증거로 대체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사 대상이 되고 비판의 언어가 범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치적 관계의 붕괴를 법으로 통제하는 기묘한 사회로 변했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국민의 소통을 대체하고 법조문이 인간의 관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형사고소 건수가 약 1200건으로 OECD 평균 210건의 5.7배에 달합니다.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들 예컨대 스웨덴 88건, 덴마크 104건, 독일 156건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형사고소 의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평균 5천 원, 연간 180만 건의 고소장이 제출되는 나라. 이 수치는 법치의 강함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합니다. 선거철이면 수천 건의 고소장이 여야 간에 오갑니다. 2024년 총선 기간 3개월 동안 정치 관련 형사고소 고발은 11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기당 평균 정치 관련 형사고발 건수는 650건 미만, 영국은 430건, 프랑스는 380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고소 고발 건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의 50년치를 1년 만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관계의 신뢰 대신 법적 규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법률 1683건, 시행령 1954건, 부령과 총리령 3000건, 지방조례 16만여 건이 존재합니다. 총합 약 17만 건의 법규가 작동 중이며 이는 OECD 평균 3만 2천 건의 약 5배 이상입니다. 세계은행의 법치지수 2024에서 대한민국은 0.68점으로 OECD 평균 0.79점보다 낮습니다. 법은 많지만 신뢰는 적습니다. 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아니라 통제하는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본질은 관계의 조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단절시킵니다. 사회적 신뢰도 OECD 2024 기준에서 한국은 4.6점으로 덴마크 8.9, 핀란드 8.7, 네덜란드 8.2에 크게 뒤처집니다. 신뢰가 낮을수록 법의 개입은 커지고 법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냉각됩니다. 결국 법은 신뢰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적 장치이지만 과도한 법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선진 민주주의는 관계의 복원을 법치의 핵심으로 봅니다. 미국은 리스토레이티브 저스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와 분쟁을 처벌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영국은 미디에이션 퍼스트 원칙을 법제화하여 민형사 갈등의 72%를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캐나다는 대화적 정의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며 시민 간의 분쟁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형사 고발이 사회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계를 복원하기보다는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합니다. 법의 과잉은 사회적 비용의 과잉을 동반합니다. 한국의 법률 소송 관련 공공예산은 2024년 기준 1조 3천억 원, 민간 소송 비용을 포함하면 약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OECD 평균 사법비용 GDP 비중이 0.25%인데 한국은 0.78%로 3배를 웃돕니다. 이는 법이 신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줄어들면 법이 개입하고 법이 개입할수록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대한민국 사회의 관계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언어 또한 관계적 소통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 언어는
상호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법적 공격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발언은 관계를 맺는 수단이 아니라 고발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표현의 자유지표 2024에 따르면 정치적 발언의 법적 제재 비율은 EU 평균 3.1%, 미국 2.4%, 일본 4.8%이나 한국은 28.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이 말을 잃은 사회는 이미 관계를 잃은 사회입니다. 법과 관계의 균형을 회복한 나라는 문명적 성숙을 이룹니다. 스웨덴은 1200개 법률, 4000개 하위 규정만으로 행정과 사회를 운영합니다. 국민의 87%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합니다. 한국은 17만 건의 규제 속에서도 정부 신뢰도 46%에 머무릅니다. 법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문명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선진국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관계를 제도보다 우선시합니다. 핀란드는 초중등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뉴질랜드는 형사사법 제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화하는 커뮤니티 레컨실리에이션 모드를 통해 범죄의 68%를 대화로 해결합니다. 이 모든 제도는 관계의 복원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법은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 관계를 증거화하고 기록화하여 영원히 단절시킵니다. 관계의 단절은 언어의 단절로 이어지고 언어의 단절은 사고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대화 없는 사회는 공포로 통치되고 신뢰 없는 사회는 법으로 통제됩니다. 법은 인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재단합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남고 자유는 그 제도의 틈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법이 들어서면 사회는 차가워집니다. OECD의 Trust and Civic Cooperation Index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33위, 국민 간 신뢰도는 10명 중 2명만이 타인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은 10명 중 8명, 미국은 6명, 일본은 5명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법적 소송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신뢰 수준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통계는 법이 관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인가 고소국가인가? 법치란 법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을 보호합니다. 정의의 저울이 평형을 잃은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법은 폭력이 되고 정의는 침묵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대화형 사법으로 해결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모든 공공분쟁에 대해 고소 이전 대화 의무제를 시행하여 2023년 기준 민형사 고소율을 42% 줄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온라인 미디어이션 포털을 통해 고소 대신 협의를 선택한 시민 비율이 71%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의 대화형 조정제도 이용률은 전체 사건의 3%에 불과합니다. 결국 한국은 법의 양적 성장 속에서 관계의 질적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을 줄이고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법이 많을수록 국민은 불행해지고 고발이 늘어날수록 자유는 사라집니다. 신뢰를 되살리는 사회만이 문명적 생존을 보장합니다. 정치인은 법의 두려움 속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용기로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국민은 고소를 권리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관용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소고발만이 살 길이다라는 문장 속에 갇혀 있지만 그 문장은 진실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입니다. 진정한 생존의 길은 고소가 아니라 공감이며 고발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법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관계이며 관계가 회복될 때 문명은 다시 숨을 쉽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고소공화국을 넘어 관계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이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가 되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신뢰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소 고발이 아니라 좋은 관계만이 살 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